투자해서 돈을 버신 분도 돈을 잃으신 분도 이 사연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실패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분명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대부분 주식 위험합니다. 떠나세요. 꼴로 갑니다. 꼴로 갔습니다. 등의 장황한 이야기만 있을 뿐입니다. 해결책을 제시하거나 새롭게 변화하려는 강력한 메시지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오늘 이 새벽에 일찍 일어나 글을 적게 되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실패한 사람이 아니라 성공한 사람입니다. 어떤 분들은 제 인생을 보고 정말 운이 좋구나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20대에 다른 사람들이 미팅과 소개팅에 열중할 때 한여름에 등에 땀이 주르르 흐를 정도로 공부했습니다. 그 흐르는 땀 속에서 나르시즘을 느끼며 미래를 설계했습니다. 따라서 운이 좋다는 말씀은 삼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씀할지도 모릅니다. 그래, 너 잘났다. 아주 실패담에 와서 속을 긁고 가네. 이런 불만을 토로하는 분들도 많겠지만 그런 소리를 들을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글을 실패담에 적는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래에 보니 20대 초반에 한 분이 주식을 하고 싶다고 3가지 이유를 들어 이야기를 하더군요. 저는 50이 넘은 인생을 살았고 한마디 따끔하게 말씀드리자면 실패담에서 다들 저를 시기하고 욕하고 너 잘났다라는 소리를 들어도 혹시라도 한 분이라도 제 글을 읽고 정신을 차려서 새로운 삶을 산다면 저는 그것만으로도 대만족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나누면 나눌수록 반으로 줄어듭니다. 그러나 사랑과 지식은 나누면 나눌수록 배가 됩니다. 그러니 이렇게 손이 아프게 글을 적고 이 글로 99명이 저를 비난하더라도 단 한 명이라도 이 글을 읽고 반성하여 새로운 삶을 전개한다면 저는 대만족입니다. 자, 실패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주식에 실패해서 한강에 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대답은 다음과 같을 것입니다. 작전주에 물려서요. 푸콜 지르다가요. 미수 사용해서요. 이런 소리를 한다면 그저 대가리 받고 반성해야 합니다. 실패하는 이유는 욕심과 조급증입니다. 욕심과 조급증을 버리지 않으면 결국 한강으로 가게 됩니다.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실패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특징은 100만원 투자해서 10만원 벌었으면 10% 이익이라서 감사해야 하는데 10억 원 투자했으면 1억 원 벌었다고 하면서 1억 벌었으니 벤츠 타고 삶을 즐기겠다는 소리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문제는 빈부의 격차가 심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대 때는 멋모르고 시간 낭비하다가 30대가 되면서 조금 조급해지게 됩니다. 아파트가 비싸지니 한 건 하자고 하면서 인생 뭐 있나 한방이지 하면서 작전주에 들락날락하다가 원금이 줄어들고 내 죽고 내 죽자 하면서 돈을 끌어다가 푸콜을 지르다가 한강에 갈까 하다가 용기가 없으니 그냥 대가리 받고 폐인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혹시 그까지 간 분이 있다면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실패를 반복한다면 그 원인을 없애면 됩니다. 욕심과 조급증을 버리십시오. 주식을 할 때는 바둑 한 판을 두는 것처럼 생각해야 합니다. 처음에 조금 밀렸다고 바둑판을 치우고 다시 두자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처음에 밀리더라도 나중에 대마를 잡아서 이길 수 있습니다. 느긋하게 한 수 한 수 기다리는 미덕을 길러야 합니다. 조급증은 기관 애널리스트 등이 만들어낸 손절이라는 말과 결부됩니다. 손절이란 게 무엇인가요? 완전히 말이 안 됩니다. 손절의 미학이나 손절만이 살 길이라는 말을 들으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작전주에 들어가서 상투를 잡았을 때 하는 소리입니다. 작전주에 들락날락해서 쪽박찬 이야기는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또 들어가는 것일까요? 나는 대박을 칠 것 같아서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강원랜드나 미국의 라스베가스 같은 곳에 가보면 거의 다들 돈을 잃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가서 돈을 걸게 되는 이유는 자신이 딸 수 있다고 환상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작전주에 들어가는 것은 강원랜드 가서 돈 버는 것과 비슷하게 확률이 적습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나는 작전주로 10배 벌었어. 나는 작전주에 귀재하라고 하며 불쌍한 개미들을 꼬드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결국 말년은 항상 똑같습니다. 한번 크게 터진다면 예를 들어 1000만원 투자해서 1억이 되었다고 자랑하고 다닙니다. 나는 주식의 천재야라는 소리를 하면서 그러다가 1억을 부어서 몇 번 놀고 해외여행 몇 번 다니고 나면 금방 없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또 터지겠죠. 그때 대박이 뼈속에 박혀있기 때문에 작전주에 들락날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는 우량주는 눈에 들어오지도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 더디고 늦기 때문입니다. 결국 주변의 하이에나처럼 왔다 갔다 하다가 사자 호랑이가 먹고
남은 찌꺼기를 먹으러 갔다가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가 직투는 짜증나 확실하게 대박칠 수 있는 푸콜로 해야지 하면서 그렇게 하다가 돈을 다 잃고 너 죽고 나 죽자 하면서 빚을 내서 투자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냥 꼬르박해서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때 아내가 구박하고 화내고 난리치면 하는 소리가 나도 잘해보려고 그랬지. 나도 돈 벌어서 호강시켜주고 싶어서 그랬지. 한방에 부자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대가리 받고 실패해야 한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아내는 콩나물값 100원도 아끼면서 클릭하면서 돈을 날리고 자식들에게 장난감 하나 못 사주고 담배를 피우면서 푸콜 작전주에 들락날락하다가 돈을 다 잃고 집에 가서는 한숨만 푹푹 쉬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적는 글은 꼭 새겨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런 상태라면 지금부터 실천해야 할 요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욕심을 버리십시오. 주식으로 한 번에 큰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이런 생각을 안 버리면 결국 실패하게 됩니다. 절대로 이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저는 주식을 30년 동안 했지만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즉 손실을 보면서 판 적이 없습니다.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저는 철저하게 여유 자금으로만 투자하고 돈을 투자할 때는 철저하게 공부합니다. 특히 초우량주만 공부합니다. 갑자기 사소한 이유로 주식이 하락할 때 그 사소한 이유는 풀릴 가능성이 높은 경우입니다. 실적이 갑자기 줄어든 회사가 경영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국제 정세나 석유 환율 때문일 때 그런 초우량주에 투자합니다. 그리고 낚시하듯이 기다리면 그 사소한 문제가 풀리고 주가는 다시 올라갑니다. 주변에서 개미들이 모여들고 콩나물 파는 아줌마까지 주식한다고 난리가 날 때 저는 팔고 유유히 주식시장을 떠납니다. 그리고 그 돈을 은행에 예치하거나 부동산에 투자합니다. 주식에서 자살했다는 소식을 여러 번 들으면 그때 다시 기회를 찾습니다. 거래량이 줄고 주식은 하지 말자라는 말이 하나둘 생길 때 저는 다시 주식에 투자합니다. 즉 한 번에 큰 돈을 벌려는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그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혹자는 여유 자금이 없다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대가리 받고 실패해야 합니다. 룸에서 놀지 말고 단돈 10만 원이라도 여유 자금이 있다면 우량주 한두 주를 사모은다고 생각하고 투자하십시오. 아무거나 사지 말고 갑자기 하락한 초우량주를 사서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부를 해야 합니다. 왜 이 주식이 떨어졌는지 등을 공부해야 합니다. 애널리스트들이나 기관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TV에서 증권 전문가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실제로는 그리 신뢰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의 말에 피 같은 돈을 묻으려면 결국 대가리 받고 실패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욕심을 버리십시오. 한 번에 큰 돈을 벌겠다는 생각은 버리십시오. 그런 생각을 한다면 인생이 끝날 것입니다. 둘째,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살아온 날보다 앞으로 살아갈 날이 많다고 믿고 천천히 하나하나 진행한다고 생각하십시오. 급하게 빨리 하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책을 들어보십시오. 무겁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책은 한 장 한 장의 종이가 모여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씩 차근차근 해나가야 합니다. 준비 없이 주식에 투자한다면 백전백패입니다.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바둑을 둘 때 수를 읽고 두듯이 하나하나 생각하고 차근차근 해야 합니다. 낚시를 할 때 급하다고 미끼 없이 던지면 고기가 잡히겠습니까? 차근차근 하십시오. 서두르지 마십시오. 서두르다 보면 인생이 서둘러서 마감됩니다. 이렇게 욕심과 조급증을 버려야 하는데 절대로 못 버린다고 생각한다면 그냥 클릭해서 다른 글을 읽으십시오. 만약 그 욕심과 조급증을 버릴 수 있을 것 같다면 계속 글을 읽으십시오. 욕심과 조급증을 버린 상태에서 주식에 투자할 때 외로워야 합니다. 외롭다는 것은 모두가 실패하고 있을 때 주식을 사고 모두가 전문가인 양주식으로 돈을 벌었다는 소리가 여기저기 들리고 모두가 난리칠 때 팔고 나오는 것입니다. 군중과 반대로 행동해야 합니다. 간단한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저는 3년 전에 중국 펀드에 투자했습니다. 별로 관심도 없었고 국민들 중 정보 공부한 사람만 중국 펀드에 투자할 때였습니다. 저는 공부 후에 투자했고 상승되는 펀드 이윤을 보고 아주 만족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가는 계속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서 모두가 펀드에 투자한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미국의 서브프라임 문제가 서서히 발생할 때 저는 모든 것을 팔았습니다. 그때 제가 팔 때 제 주변을 보면 펀드 가입자가 제일 많았습니다. 속으로 이런 사람들은 뭐 하는 걸까 하고 웃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조금 다릅니다. 저 혼자 배부르지 않기 위해서 조언도 아끼지 않고 일반적인 지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서로 부자가 되면 좋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 글을 쓰는 이유도 그렇습니다. 여하튼 그때 중국 펀드를 모두 팔고 나니 완전 폭락했습니다. 여기저기서 곡소리가 나고 모두가 중국을 욕하며 펀드 안 해 하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올 초에 저는 펀드를 보고 이제 들어갈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모두가 실패하고 있을 때 다 팔아버린 펀드에 가입하기 위해 은행으로 갔습니다. 은행에 갔더니 한 직원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이 펀드는 문제가 많고 하락이 심해서 이렇게 많이 넣으시면 큰 피해가 있을 수 있어요. 조금 넣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넣어주세요라고 말했습니다. 그 펀드에서 지금 이익률이 그 직원의 연봉을 넘습니다. 즉 일반인과 달리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부자와 가난한 것은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관성에서 벗어나느냐 못 벗어나느냐가 차이입니다. 떨어지면 세상 끝까지 떨어진다고 믿는 관성, 작전주가 오르면 세상 끝까지 올라간다고 믿는 관성, 이것이 일반인의 특징이고 실패한 개미들의 관성입니다. 이것을 버려야 합니다. 다들 떠날 때 들어가고 다들 들어갈 때 혼자 유유히 떠나야 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초우량주가 갑자기 사소한 이유로 떨어진 경우 그 여유 자금으로 다시 투자하는 것이 바로 주식입니다. 주식은 도박이라고 말하는 것은 헛소리입니다. 5일선, 21선, 그래프 등을 보며 투자하는 애널리스트들의 말에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모두 신뢰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발끈한 이유는 아래에 20대 초보자의 글을 보고 발끈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20대라면 정말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전문 지식을 쌓고 자신의 분야에서 최고가 되도록 노력하십시오. 어려운 일이겠지만 시간도 없다고 말하지 말고 미친 듯이 자기 개발에 매진해야 합니다. 20대의 투자는 자신과 미래를 위해 전문성 기술력을 길러야 합니다. 20대에 그걸 못하면 인생이 서서히 힘들어집니다. 20대에 놀다가 기회가 없거나 허접한 회사에 들어가서 힘들어하면 막막해집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로 몰빵하면 실패합니다.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30대라면 허리띠를 졸라매고 20대에 놀았던 것은 잊고 기분 좋다고 외식하고 쓸데없는 소비를 하지 말고 한 푼이라도 모아서 안전한 투자처에 쌈지돈을 만들어 두십시오. 기회가 왔을 때, 초우량주가 갑자기 폭락했을 때 등 기회를 잡아야 합니다. 그때 모든 것을 투자하십시오. 여유 자금이니 오를 때까지 기다리면 됩니다. 몇 년만 묻어두면 100% 이상의 이윤을 남길 수 있습니다. 40대라면 그냥 하던 대로 사십시오. 그때 괜히 뭘 하려고 했다가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냥 살아왔던 대로 살면서 욕심과 조급증을 줄이고 노후 준비를 해야 합니다. 쇠주를 마시며 인생이 뭐 있나라는 소리를 하지 말고 그 돈이라도 차곡차곡 모아 보험에 투자하거나 안전한 투자처의 적립식으로 투자를 하여 20년 후에 노후 자금을 마련한다고 생각하며 임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대전환점인 40대에 큰 결정을 하게 됩니다. 주식으로 한 번에 부자가 되겠다고 생각하며 담보대출을 제외한 모든 것을 투자하게 되면 실패할 수 있습니다. 명심하십시오. 40대는 하던 대로 살아야 합니다. 50대 이상에 대해서는 별도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매우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어릴 때 보증 문제로 집이 날아가고 어린 시절부터 전세만 살아왔습니다. 이 집 저 집 이사를 많이 했습니다. 당시 대학을 졸업한 부모님이셨지만 재테크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으셨습니다. 순박하게 직장 일만 하시다가 모아둔 돈과 집을 모두 잃으셨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의 일입니다. 또 전세를 옮기는데 주인집의 여자아이가 중학생쯤 되어 보이더군요. 저를 걸뱅이처럼 곁눈질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을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형과 저, 그리고 동생 3명은 남들이 하는 것 하나도 못하면서 우리 셋은 이를 악물고 살았습니다. 중학교 들어갈 때까지 한 방에서 5 식구가 지냈던 적도 있었습니다. 정말 가난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형제들은 쉬지 않고 공부했습니다. 지금은 셋 다 잘 나갑니다. 자랑 같지만 다들 탑 레벨의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릴 때 가난하게 자라서 어렵게 성장한 만큼 돈에 대한 욕심이 모두 있습니다. 지금 저는 건물이 10개 있습니다. 1년에 내는 세금도 정말 많습니다. 그 건물들을 보면 배부르지 않아도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돈 한 푼 없이 하나하나 이루어낸 것입니다. 한 번에 큰 성공은 없었습니다. 매달 월세를 받는 곳이 31군데입니다.
매달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계산하는 아내를 보며 안쓰럽지만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도 유복한 집안에서 반대를 많이 했지만 제가 20대에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지위와 명성을 쌓아 미래가 밝아졌기 때문에 결혼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자수성가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지위는 있지만 방 한 칸짜리 원룸에서 신혼을 살았습니다. 모든 것이 중고가구와 TV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새벽 3시에 부엌에서 소리가 나길래 나가보니 아내가 어디서 주워온 후라이팬 기름을 닦고 있더군요. 빡빡 문질러가며 쓰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꼭 돈을 벌어서 부자가 만들어주겠다고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겉으로는 당신 정말 알뜰하다, 우리 부자 되겠다라고 말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지금 돈이 많아도 우리는 대부분 중고가구입니다. 새 차는 사본 적이 없습니다. 아내의 차는 외제차로 좋지만 그것도 중고입니다. 차를 사면 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2년 정도 된 차가 아주 좋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너 잘났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저도 어렵게 시작했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20대에 미친 듯이 제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 일했습니다. 30대에는 외식을 자주 하지 않고 모으고 모았습니다. 40대에는 모든 것이 결실을 맺고 급상승했습니다. 기회가 올 때마다 자산이 증폭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실패담에 온 이유는 제 잘남을 자랑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욕심을 버리고 조급증을 버리며 자신이 지금 발전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지, 현 주소가 어디인지 거울을 보고 반성하고 스스로 답을 찾길 바라며 이 글을 적고 있습니다. 혹 한 분이라도 제 글을 읽고 아사리판의 주식에서 투자의 주식으로 바뀌신다면, 혹 한 분이라도 20대가 주식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버리고 발전적인 20대로 성장한다면, 혹 한 분이라도 30대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가족을 위해 차근차근 부를 이루신다면, 혹 한 분이라도 40대가 지르지 않고 지금부터 노후를 준비해 편안한 노후를 맞이하신다면 저는 이 글을 쓰며 손이 아팠던 시간이 하나도 아깝지 않을 것입니다. 손이 아프게 글을 적었는데 추천수가 적으면 안타깝지만 각자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영상을 보시고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제게 큰 힘이 됩니다.